부산의 진짜배기 대여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 기능을 더한 복합단지인데요. 물론 업무 복합단지야 전국의 수두룩 빽빽이지만 이번에 소개할 시설은 급이 다른 월드클래스 스케일의 차별화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설은 BIFC2입니다. 지금부터 구구절절 이 시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급이 다른 월드클래스 랜드마크 시설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BIFC2는 부산 문현동 1226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 복합개발의 방점을 찍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14만 6,553제곱미터의 최고 45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그리고 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BIFC2는 2020년에 맥서브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권을 따냈고요. 컨소시엄에 참가한 국내 굴지 10건설사, 대유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말에 3,650억원 규모의 개발자금 조달이 성사되어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BIFC2가 들어서는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여의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는 금융중심지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사들이 많은 곳을 대강 금융중심지로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금융중심지는 현행법인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붙여진 정식 명칭입니다. 금융위는 2010년 1월에 서울 여의도를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 문현을 파생상품과 선박금융 위주의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했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추가 지정이 없어서 한국의 금융중심지는 10년 넘게 서울과 부산 두 곳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혁신도시가 차세대 금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죠. 2019년 국내 최초로 문현 금융중심지를 포함한 부산 6개 지역을 창업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특화된 창업지원 정책 지원 방안을 수립한 것인데요. 그 결과 부산국제금융혁신도시는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집적하며 글로벌 금융 거점 도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럴싸한 외관을 거의 갖추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을 즈음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부산은행이 본점 사옥을 지어서 입주했고, 한국은행도 부산본부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통합용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핵심 상업 업무 시설인 BIFC는 2014년 완공됐는데요. 이곳은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다수 모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죠. 이곳에는 한국거래소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과 은행, 협회 등 20여 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원시설인 BICT 사업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BICT는 주거용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 증권박물관, 뮤지컬 전용극장 등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선 금융단지 지원시설로 개발됐는데요. 기획 의도에 걸맞게 광역단위 이용객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이렇게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결해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BIFC2는 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금융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IFC2는 실제 그 위용도 대단할 전망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공산이 크죠. 높이가 지상 최고 45층으로 약 200m에 달합니다. 이미 조성된 BIFC 그리고 BICT와 함께 뉴욕 맨하탄 같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BIFC는 최고 63층인 마천루인데요. 높이가 289m입니다. 참고로 이 정도면 전국구 마천루로 알려진 해운대 두산 리브더 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와 비슷한 수준의 높이고요. 서울의 IFC보다 4m 높습니다. BICT도 최고 높이 49층, 187m로 전국구 마천루인데 BIFC2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부산국제금융혁신도시 자체가 부산 도심에 조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는 매우 준수합니다. 길 하나를 건너면 홈플러스와 CGV, 이마트가 있으며 부산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덕분에 2호선을 이용하여 번화가인 서면을 가깝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 5km 이내에 KTX 부산역이 있어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진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남쪽으로는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문현 1구역 재개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요. 용적률이 700%를 훌쩍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될 전망입니다. 동쪽에도 굵직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현 3구역 재개발인데요. 13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총 2,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인근에는 초대형 사업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15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북항 제레부두 일대를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비전입니다. 2단계에 걸쳐 해양문화지구를 중심으로 마리나, 크루즈, 호텔, 레지던스,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는 최신 트렌드를 빠짐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듈형 설계를 채택해서 어느 규모의 업체든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BIFC2는 발코니를 서비스로 제공하여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고를 크게 높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천장고가 2700mm 정도인데 BIFC2는 2900mm까지 높여 개방감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 시설도 준수합니다. 1층에는 입주사 전용 로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안 게이트를 설치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방문객을 위한 드롭오프 존과 미팅 라운지로 편의성도 잡았습니다. 지원 시설도 매력적인데요. 회의실, PT룸, 휴게실, 휴게 정원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입주사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직장 어린이집과 어린이 금융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 설계 완성도도 높습니다. 일단 내진 1등급 설계가 적용되었고요. 직광, 채광 루버 시스템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효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도 1등급 이상입니다. 범죄 예방 건축 기준 설계도 적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도 받았습니다. 디테일도 뛰어납니다. 조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옥상 조경이 곳곳에 숲처럼 조성되고요. 단지 북쪽의 문화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외에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에 전기차 충전 시스템, 잔여 주차면 표시기, 지하 주차장 주차 유도 시스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BIFC2 지식산업센터는 4월에 공급됩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입주사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초로 실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가 50% 그리고 재산세가 37.5% 감면됩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있는데 원래 2019년이었던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 지금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종부세도 내지 않습니다. 대출도 70%에서 80%까지 가능하니 레버리지 효과도 큽니다. 오늘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BIFC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모, 상징성, 미래가치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시설이네요. 특히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첨단산업 관련 업종으로 부산에서 업무 공간을 찾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꽤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